197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는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과 주요 나토 국가, 중국 및 보수적인 이슬람 세계의 지원을 받는 아프간 무자헤딘 무장 세력 간의 군사적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일 때 약 600만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고 남성들은 전쟁터에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 난민 어린이들은 파키스탄 성직자들에게 세뇌를 받아 탈레반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탈레반 젊은이들은 이슬람 국가에 대한 광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탈레반의 사회적 진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소련군은 전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그들의 탱크, 전투기 및 포병은 무자헤딘이라고 불리는 반정부 세력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체에서 패배하고 있었다. 무자헤딘은 중앙 지휘부와 통일된 조직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권화된 구조는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무자헤딘은 치열한 전투를 한 적이 없으며 전술적 이점이 있을 때만 싸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편리한 순간에 공격을 가한 다음 산으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소련 탱크와 장갑차는 산악 지형으로 인해 전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 항공기도 무력했다. 무자헤딘이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새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이륙하자 반군은 위협을 인지하고 대피소로 도망쳤다. 사실 소비에트 군인들은 유령과 싸웠고 대부분의 전투에서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전쟁 초기 소련군은 주로 돌과 모래를 발사했다. 이러한 형태의 전쟁에서는 거의 모든 소련 무기가 쓸모가 없었습니다. Mi-24 전투 헬리콥터를 제외하고 그것의 강한 갑옷은 소구경 무기의 포격을 견딜 수 있었고 헬리콥터 자체는 공중에 떠 있었고 큰 대포로 무자헤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무자헤딘에게 휴대용 스팅어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하기 시작하자마자 게임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은 경제가 결정했다. 스팅어의 비용은 4만 달러 미만이었고 전투의 Mi-24의 생산에는 1,00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자헤딘은 새로운 무기의 도움으로 하루에 한두 대의 헬리콥터를 격추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까지 소련 지도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 전략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무기로 무자헤딘과 싸우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식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시골에서 온 평범한 아프간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자헤딘 군대의 대다수는 농부였습니다. 소련군과 싸우지 않을 때는 밭을 갈고 결혼하고 일상을 보냈다. 그들의 어려운 전략적 위치를 이해한 소련군 지도부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반군과 마을 사람들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소련은 무차별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재정착 계획은 다름 아닌 미래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수많은 마을이 폭격을 당했고 산업시설이 폐쇄되었으며 가축이 총에 맞았고 지뢰가 농경지에서 공중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음 해에는 수많은 마을이 폭격을 당하고 산업시설이 폐쇄되었으며 가축이 총살되고 농경지가 채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밭은 여전히 채광되어 쟁기질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이 훨씬 적습니다. 이 치명적인 교리가 시행된 첫 해에 아프가니스탄 주민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무자비한 것은 소비에트 장난감 광산의 사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어린이를 유치하도록 살게 되었습니다. 광산은 아이들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상처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소련의 지도부는 미래의 아이들이 무기를 들 수 없고 그들의 가족이 그들을 돌보느라 바쁠 것이라는 사실로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전쟁이 그랬다.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 주민들을 소비에트 군대가 통제하는 도시 지역으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카불의 인구는 3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6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대다수는 이웃나라인 파키스탄과 이란으로 피난했습니다. 난민의 대부분은 어린이였습니다. 이 비디오는 이 아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은 빈손으로 집을 떠났다. 여성, 어린이, 노인들은 도피했고 남성들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전투 준비가 된 연령의 사람들은 손에 소총을 받고 전쟁에 보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미 전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말살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외세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남자들만 남은 아프가니스탄은 여자도 아이도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명적인 순간이었다. 아프간 문화가 아무리 가부장적이었다 하더라도 가족 관계는 잔인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했습니다. 남자들은 괴물해했지만 직관적으로 자부심, 애정, 관대함 및 보호의 표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온 아프간 전사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무자헤딘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바꿉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